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하고 MOU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2단계와 함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챙긴 뒤 세금까지 탈루한 악성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가 어제 늦게까지 정부 여당과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지난 주말 연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금융연수원에서 당정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겁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15%의 글로벌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정부는 일단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대미투자법 입법을 처리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 이후 관세 복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관세 재건을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미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무효 판결에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정부와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움직임을 파악해 국내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한한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 정상은 회담 이후 양해각서 서명식과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두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 철학이 양국 관계 강화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약 226헥타르, 진화율은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헬기 51대와 진화 차량 119대, 진화 인력 754명을 동원해 주불 진화에 나섰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챙긴 뒤 세금까지 탈루한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등 모두 16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루며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버 A씨.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명의는 물론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겁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와 사적 경비까지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성 사이버 해커를 포함한 총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해커와 투기 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와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등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경우 구독료와 강의료를 배우자 명의사업장에 귀속시켜 수익을 분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세무 유튜버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거나 이를 직접 수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 추적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세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민관합동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과 혐오 표현 담긴 5개 광고물까지 정부는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가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위해 요소는 모두 67만여 건, 이 가운데 불법 광고물이 4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위반도 18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5개 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지침을 토대로 통학로 주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 점검도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이륜차 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시설과 낙하물 방지 조치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위생 상태와 식재료 납품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무인 판매점 위생 점검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전자담배 자동 판매기 운영 점검, 신종 유해업소 단속도 강화됩니다. 학교 주변 위해 요소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43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34.1%, 석유 제품이 10.5%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30.8%, 2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을 받는 7개 제분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심사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빵과 라면 등 식품업체와의 직거래 시장에서 88%를 점유한 7개 제분사가 심사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6년에 걸쳐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봤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5조 8천억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해당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분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제분사들은 앞서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져 밀가루 가격이 5%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 제출에 따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생 영향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심사 보고서를 선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과거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정부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사건마다 제각각이었던 지원 방안을 하나로 묶고 배상금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과거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건을 조사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개별 소송 외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돼도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도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사건별로 흩어진 지원 방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행안부가 전담하던 과거사 업무 중 아동 노숙인 시설 사건은 복지부가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수령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대책이 담깁니다. 의료비와 정신건강관리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비롯해 배상금을 받아도 복지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자격특례가 신설됩니다. 대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미 좀 보고도 있고요. 그게 1번이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드릴지 그런 거를 다 살펴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이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됩니다. 지원단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판례들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화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도 불면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건조특보 지역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북 내륙, 전남 동부,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번진 경남 함양은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적으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오늘 전남과 영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세종과 청주 8도, 광주 11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고요.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율을 15%로 올리는 데 서명했습니다.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도 예고를 했죠. 정부는 어제 오늘도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가 사실상 무효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10% 올렸다가 15%로 또 올려버렸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10% 올리기로 이야기를 했다가 15%로 또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4월 달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네. 그때 이런 판례를 가지고 나와서 각국마다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소개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거든요. 네. 이거 위헌이다. 이걸로서 대통령이 관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
관세 부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됩니다. 그거는 왜냐? 다른 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15%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세계 많은 국가는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왔다. 미국은 무역 적자 피해를 입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5% 관세를 즉시 효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발효를 하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몇 달 안에 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이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겠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그래서 스콧 베센트 또 제이미슨 그리어가 함께 또 입을 맞추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존 관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서도 이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로 맞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법 122조로 이제 이번에 이 관세를 더 올리겠다, 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무역법 122조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제 수지 위기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추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로 행정명령을 내는데 이게 최대 150일간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장을 하려면 의회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잡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이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301조 바로 무역법 301조 우리에게는 슈퍼 301조로 알려져 있는 법. 네.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 국가에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 물론 객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이 무역 적자 피해를 사실상 입고 있어.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강범위하게 전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법 301조. 우리에게는 슈퍼 301조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존의 무역 합의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을 대상으로 해서 새 관세 이 들어갈 수 있는 조사를 착수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무역 보복을 미국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근거는 뭐 정말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봐라. 이래서 우리가 보복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신규 추가 관세로 기존 관세를 충당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늘도 민관 합동으로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또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행을 포함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일본 또 EU가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 합의는 흔들지 않는다. 네.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대미 품목 관세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지 다른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은 계속 품목 관세가 유지가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뭐가 또 걸려 있냐면 원전, 또 핵 협정이죠. 네.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이 안보상으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 또 다른 외교까지 문화협력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긴급 민간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대비해야 되냐. 우리는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는 또 계속 협력적 관계, 우호적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네. 것은 관세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게 핵심일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상호관세 무효의 환급 소송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이냐 또 언제쯤 될 것이냐 어느 규모로 될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 대고서 우리가 이제 역으로 얼음장을 넣으면서 관세 그럼 환불해 빨리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관세 이 타리프 텍스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부담했다라는 근거만 있으면 우리도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값을 낮춰주고 그 관세를 미국의 수입업자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예. 미국 기업이 이 납세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차근하게 또 차근차근 정교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 부분이 관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미 투자 특별법 일단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방침이죠. 이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관세는 관세고 투자는 투자입니다. 이거 달라요. 네. 이걸 같이 보면 안 돼요.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는 지속이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또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미 투자 특별법은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3월 초에 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인데 대미 협상을 그래서 일본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네. 지금 3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교하게 딱 보고 있었고 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번복을 하면은 관세 보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네. 또 일본은 판결과 무관하게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대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스가도 있고 마누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네. 무작정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실무단이 이제 기국을 했는데 미국과 이제 전력망, LNG 등의 투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곧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사전 협의 등 계속 해오기로 했던 일정들은 이어가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내야 할 관세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추가 관세, 품목 관세 이 부분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마치 이제 15%에서 간보에 개재가 돼서 25%로 오를 것 같은 또 그건 아니고 15%로 유지가 되면서 이건 일단 150일간이니까 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고 또 품목별 강세는 여전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특히 우리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 철강도 중요합니다.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세를 확정짓지 않고 여지를 두는 이유는 미국도 중요한데 미국도 이게 HBM이나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갔을 때 값이 너무 비싸면 미국도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합니다. 자, 미국이 관세별로 법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품목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무역확장법 235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법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22조, 또 무역확장법은 232조, 또 그다음에 위법된 것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고 또 수폭 301조가 동원되고 느닷없이 이제 또 우리가 법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네. 상호관세는 이 나머지 품목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이건 위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정명령으로 또 15%로 또 이제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다. 네. 이건 미국 내에서는 미국 기업이 관세를 냈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자들이 월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관세에 대한 이미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관세 환불 소송 이거 지연되고 엉망진창이고 환급이 이거 힘들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가야죠. 안 그러면
이미 이 돈도 쓰기도 했어요. 네. 군인들한테도 나눠주고 공무원들한테도 나눠주고 박수 많이 받았는데 이걸 다시 환불해야 된다? 그럼 국가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자로 우리가 관세를 냈다면 직접적으로 그러면 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환급 정책들의 정확한 내용들 또 언제쯤이 될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급 범위나 방식은 아직까지 미정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 환급 해가 이러면서 막 버럭 화를 내면서 환급 해가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더 매길 거야. 네. 어떤 상황이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잘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의 환급을 위한 기본 절차, 청구 기한 등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총력 대응. 우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가 이 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면밀하게 머리를 좀 맞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21년 만에 방한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 복귀 후에 첫 국빈 맞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정말 뭐 전설의 인물입니다. 네. 2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방한 요청을 했었고요. 워낙 또 정겨운 만남을 했었습니다. 네. 잘 통한다는 거죠. 네. 한 브라질 정상회담이 MOU 또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 사업 등 이 방위 산업 등 협력을 할 예정인데 룰라 대통령은 한국은 기술이다. 브라질은 자원이다. AI, 에너지 협력을 해 나갈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AI고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에너지입니다. 브라질이 희귀 광물이 참 많아요. 나이오비움의 세계 최대 또 매장량이 있고 히토류는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이 1위인가요? 네. 한국과 또 청정에너지, 방산 등의 미래산업 협력을 구축을 할 그럴 또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네. 정말 어린 나이에 또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공감대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바로 히토류인데 룰라 대통령 방안에 히토류 공급망 협력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브라질에서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4대 그룹 총수와도 따로 또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중남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좀 내게 될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기존의 밀레이 대통령의 아르헨티나도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남미의 이 보고 바로 남미의 중심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그만큼 우리와는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 룰라 대통령이 방한해서 230여 개의 브라질 기업이 동행합니다. 대규모입니다. 예. 한국 브라질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인 3개년, 2026년 올해 또 그리고 내년 후내년까지 단기별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걸 만 3년으로 치면 이제 2029년까지 되겠죠. 협력 계획으로 이제 채택이 될 텐데 뭐 교역도 하고 투자도 되는데 기후, 에너지 말 그대로 아마존이 있는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주 방산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도 있었는데 실제 협력이 되는데 여기에 또 정상회담 이후에 이 국빈 만찬에 4대 그룹, 우리 4대 그룹 총수도 참석을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나 공급망을 현지하게 되고 투자 확대. 참 이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대단한 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또 K-팝 지금 또 브라질 하면은 바로 삼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우리의 또 아이돌 그룹이 또 초대가 될 정도로 막역한 그런 관계를 문화적 협력 관계도 있는데 말 그대로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인 생산 기조로 이제 브라질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약 370억 달러의 뷰티 시장이 또 있습니다. 남미죠. 재생 에너지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영부인 외교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우바 여사가 하루 먼저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브라질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단어 우리 전 국민은 알고 있잖아. 따봉. 그러니까 한국 문화만 그러면 따봉.
엄지척을 하는데 네. 영부인은 국빈 방문 전날에 미리 방한을 했습니다. 다시오바 여사가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의 인기는 대단하다. 네. 그래서 삼바 축제 때도 뭐 리오 카니발이죠. 그때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브라질 이제 영부인 사이에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서 또 친교를 맺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다시오바 여사가 방한 전에 또 한복을 착용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또 그다음 삼바 축제 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또 삼바 축제 할 때에 참석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올해 내에 또 뭐 일정을 또 잘 맞추어서 브라질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고 광장시장의 한복점을 방문했는데 또 광장시장에서 우정의 가락지 바로 반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커플링도 나눠 또 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썼던 유목 생전 친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국민과 환영한다 이렇게 남겼는데 국민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이제 안중근 의사 유목 기한을 한정했는데 유목이 뭐냐면 유품으로 남긴 이 붓글씨가 유목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펜글씨나 글씨 등은 이제 유필이라 그러고요.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 중장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돼야 된다. 리순 감옥에서 수감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안중근 의사가 상당히 많은 유목을 남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지하고 나서 네 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은 것도 유명합니다. 116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참 이 글자가 유명합니다. 빈이무첨. 그다음에 부이무교입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돈다. 그것도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순국전에 남긴 작품입니다. 네. 순국 116주기 국가보훈부가 이제 이 유목을 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26일부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전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시릴 정도로 안중근 의사가 그립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이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과 송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썼었는데 이 부분은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국 이후에 과연 어디에 이 묻혀졌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안중근 의사 유해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을 여러 차례 또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X 트위터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된다. 이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또 유해 발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 당시의 정언 등을 또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이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흔적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2008년에는 남북한이 합의를 해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성사되지 못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송환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유목도 들어오고 대여가 됐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반드시 찾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국방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558명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교의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명예로운 길입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바로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이제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을 격려를 한 건데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장교들,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통합임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통합임관식은 장교 558명이 임관하는 560여 명입니다. 이 생도들이 통합임관식은 처음입니다. 네. 따로따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육해공의 합동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제는 육해공이 합동 전력이거든요. 따로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또 갈등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군종 사이에 벽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국방력이 확보돼야 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제 국민의 군대로. 군대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권력의 군대가 아닙니다. 군 자부심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군별 이기주의를 극복해라. 그런 게 자칫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사관학교도 중요하고 삼사관학교도 있고 ROTC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 되는 그 리더십을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또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도 참석했는데 이공계 지원도 약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또 환호하는 그런 또 졸업식이었습니다. 국민주권 R&D 예산을 확대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AI 단과대학이거든요. 이제는 대세는 AI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3대 강국의 토대가 될 것이다. 미중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어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 없어서 연구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에 큰 성취를 내야 도약할 수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전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와 후원자가 될 것이다. 특히 카이스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최근에 통인시장도 그렇고 대통령의 행보에 참 등장하는 것이 또 셀카입니다. 졸업생들이 악수 요청도 하고 셀카도 많이 찍었고 말 그대로 2년 전 또 직전 정권과는 상당히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강력한 평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평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교황은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안타깝다며 전쟁이 남긴 고통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죽음과 파괴, 고통의 흔적을 남긴다며 즉각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l mio cuore va ancora alla drammatica situazione che sta sotto gli occhi di tutti. È un'esigenza urgente che deve trovare spazio nei cuori e tradursi in decisioni responsabili. Per questo rinnovo con forza il mio appello. 한편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진전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선수단은 16일간 총 1톤의 치즈를 소비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 평균 60kg의 치즈와 파스타 365kg, 피자 12,000조각, 달걀 1만 개가 사용됐는데요. 커피는 무려 8,000잔이 매일같이 제공됐습니다. 사용된 식판을 쌓으면
높이가 60km에 달할 정도라는데요. 이는 코르티나 토파나산 높이의 18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Alcuni dati divertenti, visto si parla spesso del cibo nei villaggi, vengono consumati mediamente 365 kg di pasta al giorno, 10.000 uova al giorno, 8.000 caffè, 60 kg di grana padano al giorno, 12.000 fette di pizza al giorno.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의 에너지 소비를 고려하면 막대한 식사량은 필수적이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가 어제도 늦은 밤까지 정부 여당과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지난 주말 연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금융연수원에서 당정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처리를 우선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겁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15%의 글로벌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정부는 일단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대미투자법 입법을 처리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 이후 관세 복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관세 재건을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미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무효 판결에도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은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정부와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측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움직임을 파악해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한한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양해각서 서명식과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두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 철학이 양국 관계 강화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2단계와 함께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226헥타르, 진화율은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헬기 51대와 진화 차량 119대, 진화 인력 754명을 동원해 주불 진화에 나섰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린 뒤 수익을 챙기며 또 세금까지 탈루한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악성 사이버 해커와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등 모두 16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루며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버 A씨.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명의는 물론 무단 수집한 인적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쓴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겁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와 사적 경비까지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성 사이버 해커를 포함한 총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해커와 투기 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와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등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의 경우 구독료와 강의료를 배우자 명의사업장에 귀속시켜 수익을 분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세무 유튜버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거나 이를 직접 수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추적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세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안전과 혐오 표현이 담긴 5개 광고물까지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2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가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위해 요소는 모두 67만여 건, 이 가운데 불법 광고물이 4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위반도 18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5개 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지침을 토대로 통학로 주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 점검도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이륜차 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시설과 낙하물 방지 조치 여부도 꼼꼼히 살핍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위생 상태와 식재료 납품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무인 판매점 위생 점검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전자담배 자동 판매기 운영 점검, 신종 유해업소 단속도 강화됩니다.
학교 주변 위해 요소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43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34.1%, 석유 제품이 10.5%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30.8%, 2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을 받는 7개 제분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심사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빵과 라면 등 식품업체와의 직거래 시장에서 88%를 점유한 7개 제분사가 심사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6년에 걸쳐 서로 짜고 가격과 물량을 조정했다고 봤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5조 8천억 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해당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분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실효적인 행위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제분사들은 앞서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져 밀가루 가격이 5%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 제출에 따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생 영향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심사 보고서를 선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과거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사건마다 제각각이었던 지원 방안을 하나로 묶고 배상금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과거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건을 조사해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개별 소송 외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돼도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도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사건별로 흩어진 지원 방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행안부가 전담하던 과거사 업무 중 아동 노숙인 시설 사건은 복지부가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수령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대책이 담깁니다. 의료비와 정신건강관리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비롯해 배상금을 받아도 복지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자격특례가 신설됩니다. 대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미 좀 보고도 있고요. 그게 1번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드릴지 그런 거를 다 살펴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이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됩니다. 지원단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판례들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화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K푸드를 위조하거나 모방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2026년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닭 비비고가 중국 브랜드, K 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의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21만 건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고요.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8개사로 확대해서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는 상표 무효 심판, 행정 단속, 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8곳에 마련된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 경고장 대응 같은 초기 대응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IP 분쟁 닥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현지 위조 상품 실태 조사, 업종별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교 폭력,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서 학교 교직원 한두 명이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 협력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데 있는데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 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통해서 대상 학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 사안별로 관계가 있는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통합 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 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는 지역 자원과 구축한 협력망을 통해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은 덜고 교사의 고민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기가 바싹 메마르다 보니 그야말로 산불이 비상입니다. 밤사이 경남 함양 지역의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확산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북 내륙, 전남 동부와 강원 영동, 그리고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오늘 불씨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적으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오늘 전남과 영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이 5도, 세종 8도, 광주 11도, 대구와 포항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겠고요.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